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입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고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등 폐가망신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심의당의 심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 법률을 통과시켰고 시민들에게 사전 계도 기간을 불과 3개월밖에 주지 않아 저를 비롯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작년 말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정치 싸움으로 모든 법률 통과를 셧다운시키자 많은 언론들이 국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억울하게 죽은 어린이 민식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조차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론몰이를 막 해대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현재의 국회 상황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뉴스를 듣긴 했으나 이 법의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막상 다음 달 시행된다고 하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폐가망신하지 않는다고 이래 할까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을 아주 간단 명료하고 쉽게 설명하고 운전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까지 저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도로교통법 제12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우선해서 무인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둘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신설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즉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고 어린이를 상해, 부상이죠. 부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 속도 제한을 위반하거나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예외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부상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운전자가 30km 미만으로 운전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라는 아주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모두 덮어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한다. 이 얘기는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30km 미만의 운전은 당연하고 어린이는 언제든지 무단횡단하거나 차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미리 예단하여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라 운전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99% 잘못하고 운전자가 1%만 잘못해도 무조건 독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모두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다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3년 이상의 징역은 최소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해도 최소한 3년 이상의 징역은 처해야 한다고, 그리고 판사 역시
재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형법을 비롯해서 다른 개별법, 처벌 조항에서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선고하는 범죄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해 상호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가 1주 이상만 나와도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100m만 잘못하고 툭 건드리면 해도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1, 2주는 최소한 나오기 때문에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해 사고를 내면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려 할 것이고 합의는 최소한 500만 원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볼모로 잡아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 제한 표시와 과속 방지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강력해진 처벌을 의식하여 운전을 고속으로 하다가 갑작스럽게 감속할 경우에 기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할 그런 위험성도 언제든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차량에 어린이가 탔을 경우에는 이 사고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장 많이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 아이들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이 법을 잘 모르거나 또한 딴 생각을 하며 이렇게 방심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이 법에 걸려들어 아이를 보호해야 할 학부모가 대래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는 교통사고로부터 100%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법은 한순간에 운전자의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법입니다. 사고 시에 어린이 보호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 법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법률로 인해 학부모들의 모럴 해저드, 오히려 어린이의 등하구가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제3의 사건, 예를 들면 어린이 유괴 사건이라든지 학교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에 오히려 어린이들이 더 노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다소 길을 돌아가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을 피해서 다른 길로 운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차선책이 있다면 부득이 운전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조건 10km 이하로 운전해야겠다. 그리고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어린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어린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멈췄다가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자마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 법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보완하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될 때까지는 모든 운전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